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던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 출신 두 대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이 언론 보도를 읽으면서 이건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직접 조선일보와 대화한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국방개혁에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속내는 문재인 정권의 이 국군에 대한 정책, 노선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으므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 더구나 정치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매우 드문 경우인데, 그만큼 이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굴종적인 대북 정책과 거의 파괴적인 대국군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가 윤석열 총장의 직접 설득에 당면해가지고 공감을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캠프 관계자, 즉 윤석열 측에서 두 분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고, 구체적 역할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개혁 4.0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도 있지만 캠프 내의 찬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논의 중이고, 구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답니다. 김용우 장군은,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미래국방혁신 4.0 공동위원장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군사, 국방 분야의 개혁을 위해 민간 분야 최고 전문가들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육군참모총장 이완건 전 공군참모총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는데 2019년 4월까지 재직하였다고 합니다. 이 김용우 대장의 경우 육군참모총장 임명 때 계급이 대장이 아닌 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장준규 총장보다 3기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문재인 인사의 수혜자로 꼽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에 서서 이 선거 운동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파격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새 총장이 한편에 섰네요. 새 총장이라고 하면은 검찰총장까지 포함되니까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출신 새 총장이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됩니다. 윤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국방개혁 방안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병력의 정예화, 첨단화가 절실하고 병사들이 군 복무기간 첨단 무기체제 운용 및 민간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제대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합니다. 이완건 장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한반도 상황에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고, 그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윤 후보자와 안보관이 같다는 것을 느꼈다. 이거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 그리고 군대에 대한 생각이 한미동맹을 매우 약화시키고 있다는 전제로 들립니다.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아주 형해화한 것이 이 현장에서 군을 지휘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더 일반인들보다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옛날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 12.12 사건 때 계엄사령관을 지내신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이 김영삼 당시 후보, 대통령 후보의 설득을 받아가지고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정당 이름이 통일민주당인데 통일민주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아주 그 선거판을 아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12 사건, 12.12 사건이 1987년 대선의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승화 장군은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던 전두환, 노태우 이런 세력을 향해서 반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전두환, 노태우 측에서는 김대중보다는 김영삼 낙선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두 전 총장의 윤석열 캠프 합류는 이게 군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하면은 바로 이 안보 문제, 대북 문제가 주제가 될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했던 여러 가지 나쁜 정책 중에서 제일 첫째로 꼽히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이른바 9.19 남북 사이에 있었던 9.19 합의가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9.19 합의라는 것은 지금 수도권에 한국의 공군력이 전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건 완전히 노비문서 같은 합의입니다. 항복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이 항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국 수도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합니까? 이런 말도 아닌 합의를 한 이거 거의 반역적 합의를 한 이 문제를 전직 총장들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국방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군의 문제는 국방개혁이 문제가 아니고 국방개혁하면은 이 좌파들은 장병들이 편한 군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국방개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군인이 편하게 생활하면 됩니까? 군인은 혹독한 훈련을 하고 그러나 내무 생활은 편하게 해야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싸우는 군대로 만드는 게 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전 총장도 충분히 동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는 군대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놓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북한군이 탈레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아프간 정규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프간 군대가 무너진 것은 바이든이 철군 선언을 한 지난 4월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잘 싸웠어요. 우리도 미군 철수 선언하면 국군이 아프간 정규군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무기야 우리가 북한군보다 훨씬 우세하죠. 핵을 빼면은. 그러나 그 무기를 잡은 사람이 싸울 생각이 없으면은 아프간 꼴이 난다 이겁니다. 더구나 아프간 군대는 미국식 군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무기에다가 고급 정보에다가 드론에다가 헬기에다가 공중공격. 근데 탈레반은 비행기 한 대가 없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프간 정규군의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이기고, 이제는 아프간 군대가 가지고 있던 신무기를 차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미국 군대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신무기 조화를 하죠. 신무기보다는 신무기를 만지는 사람들의 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전직 총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은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국군 출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영입한 가장 성공적인 일종의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